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앞서 오는 14일부터 춘천과 원주, 강릉을 제외한 도내 15개 시군에서 사적 모임이 8명까지 허용됩니다. 강릉에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확진이 다시 발생하면서 당초 14일로 예정됐던 외국인 추적 검사가 오늘로 당겨져 실시됐습니다. 2021 강릉 단오제 본행사가 오늘 개막해 오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온오프라인으로 펼쳐집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립에 맞서 공사 과정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범시민 대책위가 출범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는 14일부터 춘천과 원주, 강릉을 제외한 도내 15개 시군에서 사적 모임이 현재 4명에서 8명까지 늘어납니다. 정부가 7월부터 새로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앞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강원도가 오는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합니다. 인구 10만 명이 안 되는 15개 시군이 대상입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춘천을 비롯해 원주, 강릉은 빠졌습니다. 이는 장기간 동일하게 적용된 방역 조치에 따른 피로감 해소와 위축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군은 사적 모임 기준부터 크게 바뀝니다.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기준이 1단계는 아예 제한이 없어지고 2단계 8명, 3단계 4명, 4단계는 4명에서 2명까지 제한됩니다. 1단계로 완화되면 사적 모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2단계와 같은 8인 이하로 제한되고 종교시설의 모임, 식사, 숙박도 금지됩니다. 15개 시군에는 개편한 1단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주에 확진자가 3일 이상 5명 이상이 발생하면 2단계로 격상됩니다. 지역 자율과 책임 방역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도 사실상 불가능했던 단체 회식이 가능해졌습니다. 거리두기 지침을 따르느라 그동안 매상에 타격을 입었던 식음료업계는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5인 집합 금지 때문에 저희가 회식 자리도 많이 못 잡았고 가게 매출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 그래가지고 8인까지 된다 그러면은 많이 올라갈 것 같긴 하죠. 집단 감염의 주요 근원지 중 하나로 자주 집합 금지됐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규제도 최소화됐습니다. 4단계 이르기 전까지는 집합 금지가 없어지고 유행 정도에 따라 운영 시간만 일부 제한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거리두기에 7월 전국 시행에 앞서 강원도가 3주나 빨리 적용하는 것을 두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강원도 확진자 발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수도권 관광객들의 발길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충분히 이제 위험 요소를 줄여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관광객들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거리두기 완화와 백신 접종 확대로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자칫 흐트러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춘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도내에서는 4개 시군에서 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춘천 확진자 4명 가운데 2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고 나머지 2명의 감염 경로는 조사 중입니다. 확진자 4명 중 3명은 발열과 인후통,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나머지 1명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천과 원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가족인 학생이 각 1명씩 확진됐고 동해에서는 삼척 27번 접촉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릉에서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발생함에 따라 강릉시가 외국인 추적 검사를 앞당겨 실시했습니다. 강릉시는 14일로 예정됐던 10회차 추적 검사를 오늘로 앞당겨 시행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식당발 확진자가 80명 넘게 발생한 경남 창녕 지역을 다녀온 강릉 거주 외국인 근로자 2명이 확진돼 지역 연쇄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강릉 지역 외국인 확진자는 지난달 1일부터 발생해 지난달 27일 2명까지 누적 100명을 넘었고 지난 5일 1명, 어제 3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2021 강릉 단오제 본행사가 오늘 개막해 오는 17일까지 온오프라인 축제로 개최됩니다.
2년 연속 비대면 위주로 치러지는 아쉬움을 대신해 남대천 단오장과 명주예술마당에는 단오제 정신과 소원을 담은 예술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강릉 남대천 단오장에 색색의 천으로 장식한 소원의 광장이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행사장 출입에는 발열 체크를 거쳐야 합니다. 신을 맞이하는 깃대를 중심으로 저마다의 소원을 담은 등이 매달려 터널을 이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강릉의 가장 큰 축제인 단오가 이렇게 조금 희미하게 사라지는 그런 게 조금 아쉬워서 평소대로 되돌려 갔으면 하는 바람을 적어서 썼습니다. 해가 진 저녁에는 빨간 영산홍 유등을 만들어 강물에 띄우는 체험 행사도 열립니다. 굉장히 기다리는 지역 축제였는데 지난해 갑자기 못하게 되는 바람에 아쉬움이 굉장히 컸고요. 이런 공간으로라도 축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명주예술마당에는 강릉 단오제 주신인 국사성왕신을 중심으로 단오를 느낄 수 있는 미디어 아트가 공개됐습니다. 관람은 하루 15회 사전 예약을 받아 진행되는데 벌써부터 예약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약이 폭주하고 있어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거의 예약이 다 찼고 그다음에 주말을 빼고 평일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래의 단오 주역인 아이들의 동심을 담은 그림들이 전시됐습니다. 온오프라인 봉정으로 시민들의 정성을 담은 신주를 맛보고 난장에서 함께 먹던 먹거리들은 배달 음식으로 만나면서 단오를 따로 또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강릉 단오제가 갖는 가정과 또 지역 공동체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정체성을 살려내고 또 그것을 형상화해서 시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소원도 빌고 또 유등도 띄워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이자 주요 무형문화재 제13호인 강릉 단오제 지정문화재 행사는 12일 영신제를 시작으로 단오굿, 관노가면극, 송신제가 이어지는데 비공개로 진행되고 단오TV에서 생중계됩니다. 온라인에서는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한 영산홍가 챌린지, 사투리 대회, 청소년 단오축제 등이 올해도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시끌벅적 흥겨웠던 정치는 줄어들겠지만 가족과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단오 정신은 온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대책위는 불법행위 감시는 물론 발전소 건설 중단과 백지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5조 6천억 원을 들여 지난 2017년부터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강릉 안인화력 발전소. 발전 용량 208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 설비 2기가 들어설 예정이며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상당히 진척돼 올해 3월 기준으로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음과 먼지 공해, 환경 문제 등으로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고 재해 사망사고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전력은 수도권으로 보내지는데 송전탑 건설이 필요해 추가 피해도 예상됩니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피해가 더 많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지방의원, 환경전문가 등으로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못 살게 되고 바다는 저렇게 다 망가지고 지구는 기후위기로 모든 생명권을 위협받는 이런 이상한 공사를 왜 하느냐 이겁니다. 누가 강릉을 찾아올 것이며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도 강력한 의지를 전달해 발전소 건설 중단에도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중단시키는 것이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지만 후속 세대의 후세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릉 안인화력과 삼척화력 등 신규 석탄 발전소의 건설 중단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10월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백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불가피하고 특별한 경우 발전 사업자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법안이 발의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인 석탄재를 탄광의 폐갱도에 채워 넣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석탄재를 처리하고 폐갱도 상부가 꺼지는 피해를 막겠다는 건데 환경에 피해를 주지는 않는지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에 있는 남부발전의 석탄화력발전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연간 35만 톤 정도 석탄재가 발생하는데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일러 특성 때문에 석탄재에 생석회와 수분이 포함돼 있어 시멘트 공장의 부원료로 사용하지 못하고 건설 골재로 쓰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전회사가 석탄재를 탄광의 폐갱도에 채워 넣는 방안을 3년 전부터 연구하고 있습니다. 석탄재에 다른 물질을 섞어서 깊은 갱 안에서 단단한 고체로 변화시키는 방안입니다. 이 시도가 성공하면 석탄재 재활용 방법을 하나 더 찾는 것은 물론 폐갱도가 주저앉아 땅이 꺼지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 석탄재만 넣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특허 기술로 개발한 고화재를 가지고 그 광해 복구재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게 광해 복구재로 이게 고화물로 활성화되면서 들어가서 중금속 자체를 오히려 용출을 막아주는 그런 그 현상을 나타냅니다. 남부발전의 용역업체는 외부 실험에서 환경 피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남은 건 실제 폐갱도 내부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인데 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현장 실험을 하기 위해 삼척시와 허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첫 신청에서는 실험량이 너무 많다는 점 등이 지적돼 계획을 보완하는 중입니다. 문제는 주민들의 반응입니다. 일각에서는 예기치 못한 환경 피해가 있을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멘트 공장에서도 이제 부자재로 못 쓰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 자재 부자재로도 못 쓰고 그런 나머지를 갖다가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에서 폐갱수가 나올 게 뻔한데 그 폐갱수의 유해 물질이 유출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발전회사 측은 올해 안에 정부의 승인을 받고 본격적으로 주민 설득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4개월 만에 다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파업 이후 대화를 시도했지만 공단 측은 여전히 고객센터 노조를 대화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본부 건물이 경찰 차벽에 가로막혔고 그 앞을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채웠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900명의 노조원들은 이전과 같이 고객센터의 직영화를 요구하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고객센터 직접 고용 김용익이 책임져라! 이 가운데 공단 본부 건물로 진입한 50명의 노조원들은 김용익 이사장과의 직접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김용익 이사장! 우리와 만납시다! 우리와 만납시다! 지난 2월 시작된 총파업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단과의 중재를 자처하면서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이후 김 이사장 역시 노사관계 자문을 구하기 위해 노동연구원을 방문하는 등 움직임을 보였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공단에서 고객센터 상담사는 민간 위탁업체 직원이라며 직영화 논의의 당사자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협의회에 들어오려면 정규직 노조와 고객센터 노조가 함께 들어와야 한다는 게 공단 입장인데 정규직 노조는 협의회 불참 의사가 확고한 상황. 결국 고객센터 노조는 협의회에서 참가는 못하고 일종의 참관 자격만 부여받은 상태입니다. 이해관계 당사자로 해서 그냥 의견만 청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동안 기다린 보람도 없고 저분들과 같이 파업을 결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파업의 분수령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차 민간위탁 사무논의 협의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전까지 고객센터 노조를 당사자로 인정하고 대화의 토대를 마련할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다만 여전히 공단이 정규직 노조의 참여를 전제하면서 난항이 예상돼 갈등 국면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도 강원도 내 해수욕장의 방역 지침이 강화됩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방문객 30만 명 이상인 강릉 경포, 속초, 삼척, 동해 망상, 양양, 낙산 등의 5개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야간 취식이 금지됩니다. 또 강릉 안목과 속초 등대, 동해 추암, 고성 봉수대, 양양 송전 해수욕장은 인터넷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속초 해수욕장과 동해 망상 해수욕장은 체온에 따라 색이 변하는 체온 스티커를 관광객들에게 배부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